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우크라이나 엔지니어링 리더가 던진 충격적인 경고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서구가 제조업에서 잃어버린 능력이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숫자에 주목해 주세요. 20년. 펜타곤이 새 스팅어 미사일을 마지막으로 발주한 시점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까지의 공백입니다. 20년 동안 아무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20년 동안 아무도 만드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23년 파리 에어쇼에서 레이티언 사장이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스팅어 생산을 재개하기 위해 70대 은퇴 엔지니어들을 다시 불러와야 했고, 그들은 카터 행정부 시절, 그러니까 1970년대에 손으로 그린 종이 도면을 가지고 후배들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디지털 도면이 아닙니다. 종이 도면입니다. 동기의 연대기를 보겠습니다. 1980년대 황금기를 지나 2000년대 초 마지막 발주를 끝으로 라인은 서서히 축소됐습니다. 2010년대에 베테랑들이 대거 은퇴하면서 지식 전수의 사슬이 끊어졌고, 2022년 전쟁이 터지자 4년이라는 끔찍한 리드타임이 드러났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4년이라는 숫자를 다시 짚어봅시다. 이건 핵잠수함이 아닙니다. 어깨에 매는 휴대용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발주에서 인도까지 4년이 걸립니다. 자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만드는 법을 아는 사람이 부족해서 생긴 시간입니다. 디테일을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테스트 장비는 수년간 창고에 처박혀 있어 고전자 부품은 단종됐으며 핵심 부품인 시커는 아예 생산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노즈코는 40년 전과 똑같이 사람 손으로 붙여야 했습니다. 자동화가 사라진 게 아니라 자동화로 갈 길조차 잃어버린 겁니다. RTX CEO 그렉 헤이스가 직접 말했습니다. 10개월 동안의 전쟁이 13년치 생산량을 태웠다고. 이건 단순히 많이 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평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생산 능력이라는 기실제로는 13년에 걸쳐 천천히 만들어낸 재고였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방위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있습니다. 그런데 4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노하우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드는 법은 책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과 머리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은퇴하면 노하우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번엔 유럽으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2023년 3월, EU는 우크라이나에 12개월 안에 100만 발의 포탄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치적 결단이었고 화려한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숫자로 보면 명확합니다. 약속은 100만 발. 그러나 실제 유럽의 연간 생산 능력은 23만 발에 불과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하루 5천에서 7천 발을 소비했죠. 1년이면 180만 발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계산기만 있어도 누구나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루 5천에서 7천 발. 이게 실제 전선에서 사라지던 속도입니다. 한 달이면 약 18만 발입니다. 유럽 전체의 1년 생산량이 우크라이나의 한 달 소비량과 비슷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서방의 산업 기반이라고 부르던 것의 실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2개월 시안에 유럽이 인도한 것은 약 50만 발, 즉 절반이었습니다. 그리고 100만 발 목표는 9개월 늦은 2024년 12월에 야 달성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결국 애초의 약속이 무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산업 능력을 모른 채 발표한 약속이 전쟁 중인 동맹국을 기만한 셈이 됐습니다. 11개 매체가 9개국에 걸쳐 합동조사한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EU가 공식 발표한 생산 능력의 실제 가치는 약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행정통계와 실제 공장 가동의 괴리. 우리는 종종 통계를 보면서 능력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통계는 종이일 뿐 진짜 능력은 가동되는 라인에 있습니다. 유럽 산업의 침식은 한순간이 아니었습니다. 2007년 프랑스는 자국 추진제 생산을 중단했고 17년 동안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탄약 비축은 2일치까지 줄었습니다. 덴마크의 남모 공장은 2020년에 폐쇄됐고 다시 가동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게 누적된 결과가 2023년의 산업위기였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단일 실패 지점입니다. 유럽 대륙 전체의 주요 TNT 생산이 폴란드 단 한 곳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장이 멈추면 유럽 전체의 포탄 생산이 멈춥니다. 효율을 위해 집중한 결과의 복력은 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평시 최적화의 함정입니다. 유럽 방산업계는 수십 년간 평시 최적화 모델에 맞춰 진화했습니다. 소량의 고가 맞춤 제품을 만들고 재고를 최소화하고 마진을 극대화하는 모델이죠.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건 정반대 모델입니다. 대량 생산 두꺼운 재고 잉여 능력. 한번 평시 모델로 굳어진 산업은 위기 모델로 전환되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이 숫자를 잠깐 음미해봅시다. 2일. 세계 4위 경제대국 독일의 탄약 비축은 단 2일치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군사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회가 자국 산업의 회복력을 얼마나 무관심하게 방치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말합니다. 같은 패턴이 지금 자기 산업 즉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여기서부터가 이 글의 진짜 메시지입니다. 저자는 우크라이나에서 엔지니어링 팀을 운영하는 IT 리더입니다.
그는 한쪽에서는 미국이 만들지 못하는 스팅어를 받는 위치에 있고 동시에 자기 업계인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도 똑같은 붕괴의 전조를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평행이론을 봅시다. 방위산업에서는 베테랑들이 떠나고 후속 세대가 양성되지 않으면서 종이 도면만 남았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주니어들이 AI 코드 생성기에 의존하면서 기초 알고리즘과 시스템 이해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성된 코드는 남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같은 패턴 다른 산업입니다. 노하우가 사라지는 메커니즘은 단계적입니다. 첫째 단가, 압박으로 라인을 줄입니다. 둘째, 채용을 중단합니다. 셋째, 베테랑이 은퇴할 때 이어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넷째, 매뉴얼은 남지만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섯째, 위기가 닥치면 무너집니다. 이 5단계는 방위산업에서도 지금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이 그래프는 업계의 우려를 종합한 추세입니다. AI 도구를 도입한 뒤 코드 생산량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디버깅 시간도 함께 늘고 신규 개발자의 기초 알고리즘 이해도와 레거시 코드 유지 보수 가능 인력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빨리 만들어내지만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게 정확히 방위산업 붕괴 전 단계와 닮았습니다. AI가 생성한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드는 남습니다. GitHub에 영원히 보존됩니다. 하지만 그 코드가 왜 이렇게 짜였는지 어떤 트레이드오프가 있었는지 어떻게 디버깅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사람이 없다면 그건 카터 시절 종이도면과 다를 게 없습니다. 디지털 종이도면입니다. 간단한 예시입니다. 이 코드는 AI가 생성한 잘 동작하는 코드입니다. promise.el로 병렬 처리를 하니 빠릅니다. 그런데 100만 건의 주문이 들어오면 DB 커넥션 풀이 폭발합니다. 시니어는 즉시 알아챕니다. 동시성 제한 배칭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기초 시스템 이해 없이 AI에만 의존해온 주니어는 이 코드의 함정을 보지 못합니다. 코드는 동작합니다. 운영 환경에서 터지기 전까지는 같은 코드 베이스를 봐도 베테랑과 신규 인력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베테랑은 왜 이 아키텍처가 선택됐는지 어떤 장애 패턴이 있었는지 그때의 트레이드오프가 무엇이었는지를 압니다. 반면 AI에만 의존해온 신규 인력은 코드를 빠르게 만들지만 장애가 터졌을 때 문제 정의 자체를 어려워합니다. 깊이의 차이는 위기에서만 드러납니다. 앞으로 10년 시나리오를 그려봅시다. 2024년 AI 도입이 본격화되고 2026년경에는 기초학습 없이 AI부터 쓰기 시작한 첫 세대가 본격 등장합니다. 2028년에는 시니어와 주니어 사이에 중간 인력이 비어가고 2030년 무렵 1980에서 90년대 양성된 시니어들이 대규모로 은퇴합니다. 그 이후 우리는 누가 레거시 시스템을 유지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의 단일 실패 지점이 폴란드의 TNT 공장 한 곳이었다면 소프트웨어 업계의 단일 실패 지점은 무엇일까요? 전 세계 클라우드의 절대 다수가 AWS, Azure, GCP 단 3개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단 한 리전의 장애가 전 세계 서비스를 멈춥니다. 효율성을 위해 집중화한 결과 회복력은 사라졌습니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가장 두려운 것은 한 번 사라진 능력은 되살리기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새 라인을 짓는 데는 자본보다 사람이 더 오래 걸립니다. 매뉴얼만으로는 암묵지가 복원되지 않습니다. 결국 할 줄 아는 한 사람이 산업 전체의 병목이 되고 위기가 닥쳤을 때는 이미 양성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이션이 70대 은퇴자를 다시 데려와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자의 메시지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는 양쪽을 다 본 사람입니다. 미국이 만들지 못하는 미사일을 받는 위치에 있었고 동시에 자기 산업에서 같은 붕괴의 전조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경고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직접 본 두 산업의 평행이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5가지 원칙입니다. 첫째, 기초 교육을 보존하라. AI 시대라도 알고리즘과 시스템 기초는 필수입니다. 둘째, 시니어의 암묵지를 멘토링으로 전수하라. 셋째, 의도적 비효율 가끔은 AI 없이 직접 짜보라. 넷째, 단일 실패 지점을 줄이고 잉여 역량을 보유하라. 다섯째, 일기 시뮬레이션을 정례화하라. 평시에 만든 근육이 위기에서 우리를 살립니다. 리더십 차원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단기 효율과 장기 회복력은 다른 KPI입니다. 분기 매출만 보면 라인을 줄이는 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회복력을 함께 측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라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회복력이 무너졌다는 건 보통 위기가 닥쳤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투자 비중을 다시 봅시다. 대부분 조직은 평시 효율 KPI의 85% 이상을 투자하고 회복력에는 15% 미만을 씁니다. 그러나 한 번의 대형 장애나 위기는 그 모든 효율을 다 태웁니다. 권장은 회복력의 최소 30% 이상. 이건 비용이 아니라 다음 위기를 위한 보험입니다. 라이션과 이유가 17년간 안 낸 보험료 청구서를 지금 받고 있는 셈입니다. 개인 차원에서도 선택이 있습니다. 같은 AI를 써도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의존형은 코드를 그대로 복붙하고 에러도 AI에 다시 묻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역량은 외주화됩니다. 증강형은 AI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트레이드 오프를 직접 판단하며 에러는 직접 디버깅하고 학습합니다. 같은 도구 다른 결과. 10년 후 두 사람의 위치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셔야 한다면 이 숫자입니다.
이후의 공식 생산 능력 통계는 실제의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통계는 종이일 뿐입니다. 진짜 능력은 가동되는 라인이라는 사람 풀어본 문제 디버깅한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GitHub 통계컴이 수배포 빈도가 화려해도 실제 위기에서 시스템을 살릴 사람이 몇 명인지가 진짜 능력입니다. 마지막 통찰입니다. 우리는 만드는 법을 갑자기 잊은 것이 아닙니다. 만드는 법을 배우는 다음 세대를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은 결과입니다. 효율을 위해 단가를, 위해 분기 실적을 위해. 그 결정의 청구서가 지금 도착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에서 먼저 도착했고 소프트웨어 업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답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건 비관론이 아닙니다. 붕괴는 필연이 아닙니다. 인지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라이션이 70대 은퇴자를 불러와야 했던 그 4년 리드타임은 다른 산업들에게 주어진 무료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보고 행동하는 산업은 살아남고 무시하는 산업은 같은 길을 갑니다. 선택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5가지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역량은 자본이 아닙니다. 둘째 평시 최적화는 위기에 무너집니다. 셋째 통계는 능력이 아닙니다. 넷째 AI는 증강이지 외주가 아닙니다. 다섯째 붕괴는 17년의 침식 끝에 하루의 위기로 드러납니다. 라이션의 4년, 이후의 100만 발 약속 그리고 우리 산업의 미래. 모두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만들고 있는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분석에 큰 힘이 됩니다.